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2달 동안 문제풀이 과정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다 구입하셨죠? 약 8주간 할 예정인데, 자, 여러분 이 문제집이 상당히 두꺼운데 이 문제 다 풀 필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험은 60점 넘으면 되는데 민법은 70점 맞으면 충분하죠. 70점 맞으려면 80점 맞을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도 실수를 한두 개 틀리고 내가 안 거지만 이걸 물어본지 몰라서 틀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80점 목표라면 7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80점 목표로 하려면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있죠. 그 유형을 2번, 3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파일로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올 문제를 적어드렸거든요. 그 문제를 예습삼아 미리 풀어옵니다. 미리 풀어오시고 그 문제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거에도 충분합니다. 저는 문제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기출문제 다 하셨죠? 기출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와 진도에 맞춰 풀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기출문제를 그 진도에 맞춰서 같이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빠르게 70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민사특별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민특법 공부했는데 민특법 어렵잖아요. 그걸 제일 끝에 2개월 후에 공부하면 여러분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민특법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민특법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 보시면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 풀어오시고 같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민특법은 특히 기출문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도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진행 방식은 먼저 이 내용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본이 돼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런 식으로 7, 8호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집은 자 399페이지 문제집은 399페이지 민특법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부분 보통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로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럼 일단 기본사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출제 포인트가 높은 걸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특별법 2가지는 항상 적용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2가지는 일시사유행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 3일 빌렸다. 2, 3일 빌린 사람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임법은 그렇지 않죠.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임법에 적용되는 상가임대차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법은 먼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죠. 그래서 환산이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 확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겠지만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상임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보증금이 100억이에요. 보증금 100억이다. 엄청 돈 많죠? 그래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네, 상임법은 이 돈 많은 상가임차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임법은 영세 상인을 주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다음 주임법은 법인은 원칙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이 주거 생활한 거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 3가지 법인만 대항력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임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반면 상임법은 법인 적용됩니다. 어차피 법인을 돈 벌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상임법은 원칙 법인 적용되지만 주임법은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럼 먼저 주임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주임법은 이 최단기간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4조에서 자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2년에 구속되고 임대인은 주장 못하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주임법은
최단기간 2년 보장되는데 최장기 제한 없습니다. 최장기 제한 없어요. 3년 약정하면 3년 유효, 5년도 유효, 100년 유효, 최단만 2년 있습니다. 다음 이항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럼 돈 못 받아서 계속 보호해야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은 좀 이따 상위법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정갱신을 묵시후갱신 또는 묵시역갱신 그 말이죠.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임대차를 3년 계약했는데 자,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때 뭔가 통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은 계산점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해야 돼요. 따라서 임대인도 이때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되잖아요. 기간 만료 시 법에서 자동갱신 시킨다. 그 자동갱신을 묵시후갱신 또는 법정갱신합니다. 그럼 법정갱신되면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습니다. 근데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처럼 묵시역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 되는데 단 여기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2년에 구속됩니다. 임차인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죠. 이걸 살짝 임대인 바꾸면 틀립니다. 이 두 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임차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원래 주임법에는 계약갱신 요구가 없었는데 작년에 새로 생겼죠. 자, 그럼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단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백이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10억짜리 해보세요. 이걸 일가 임대차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하니까 2년 만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으로 뛰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 갑이라면 갑자기 아파트가 5억 올랐죠. 요즘 최근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돈 없는 임차인 쫓아내고 돈 많은 임차인 구하고 싶죠. 뭐 보증금 한 12억짜리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 쫓아냅니다. 이 임차인들은 1, 2해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고 갑은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더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2+2 들어봤죠? 최단 기간 2년 보장과 또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2년에서 2+2가 나오는 겁니다. 뭐 1+1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니까 여기는 2+2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규정을 보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차인이 행사해야 됩니다. 그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거절하지 못하죠?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하는 겁니다. 다만이 있죠? 다만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면 임차인은 2년 보장 안 되고 쫓겨나는 거죠. 임차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 사유를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대철이가 밥을 많이 먹은데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살이 포실포실해요. 막 살이 포실포실. 또 자기 배 보지 마세요. 이처럼 보세요. 포실포실하게 타고난 대철이가 부추와 이합 보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추와 이합이란 여러분 소고기와 키조개 같이 드셔봤어요? 소고기, 키조개 드셔보세요. 아주 환상입니다. 그래서 부추와 이합 보쌈을 좋아하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주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자, 먼저 몇 기 연체죠? 2기 연체.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3호, 서로 합의죠? 합의 빼면 틀립니다.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뭐 합의하에 이사비 뭐 500만 원 주기로 했다. 4호, 이 4, 5, 6은 여기 전부터는 일부가 있어요. 그럼 4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주택 전부터는 일부를 전대 무단 전대했다.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 파손이죠. 그러니까 중과실보다 더 심한 게 고의 있어요. 경과실 없네요. 그래서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안 쫓겨난다.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서 임차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6호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매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자, 7호는 여기 가목, 나목, 다목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7호 임대인이 다음 항목이 가목, 나목, 다목 다음 항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주택 전부 또는 일부입니까? 대부분입니까? 여기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겁니다. 가나다가 있어야 돼요. 가목,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지기 및 소유권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그러니까 최초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미리 고지했어요. 그럼 그거 알고 들어왔죠? 그럼 나가야겠죠. 이때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나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다.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목이 다른 법령의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공법 시간에 정비법 공부했죠. 정비법에 따라 이 동네를 다 밀어버리면 내 집도 밀리죠. 그럼 나가야겠죠. 이 셋 중에 하나로 여기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8호가 특이한데 바로 임대인 가로 열고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피속을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해서 즉 임대인 등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 집 내가 살 수 있죠. 내 집 내가 살 테니까 그럼 나가야겠죠. 근데 직계존속은 부모님이요. 부모님. 직계피속은 내 자식 포함하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형이나 오빠 있어요. 임대인의 형이나 오빠 동생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내 자식이에요. 형 자식 없어요. 언니 자식 없어요. 누구 자식? 내 자식. 그게 직계존속이 내 바로 위에, 직계피속이 내 바로 내 밑입니다. 이자들이 실거주한다면 임차인 미안하지만 나가달라. 그럼 9번 그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8번까지 외우면 되겠죠. 아까 외웠죠?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에 외웠습니다. 이게 포함이에요. 포실하게. 다음에 이게 타고난, 타법령, 고지. 이게 난이에요. 이게 난이에요. 이게 멀리서 보면 난자로 보여. 타고난 이게 대부분 철거 대처리가. 그 다음에 이게 부추예요. 이게 부추와 그 다음에 이합 이게 보쌈이에요. 뭐 그런 넉지 어디 가냐고요? 그래도 이런 암기법은 그래도 전국에 저밖에 없어요. 다시 부추와 이합 보쌈을 먹으니까 여기가 일부 메뉴 일부가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따라서 중과실은 우리 책에 딱 3번 나와요. 중과실. 첫째, 민법 착오에 한 번 나오죠. 여기 주인법 나왔죠. 좀 이따 상인법에 또 나와요. 그래서 중과실은 우리 책에 딱 3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외워요. 자,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 보쌈 먹으니까 면일부가 전멸중. 그럼 이게 좀 이따 상인법에 돼 있는데 상인법과 차이점이 딱 2가지입니다. 상인법은 여기가 3기예요. 3기. 그 상인법은 이 8번, 이 8호가 없어요. 포함 실거주 8호가 없습니다. 포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인법은 3기, 상인법은 이 포실이 없다. 그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주임과 상인법이 있는데, 자, 갑주택을 을가 임대차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줬고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구매하는데 기간이 만료되면 동시행이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동시행인데 을은 목적물 반환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그럼 을은 크게 3가지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첫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받아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당신이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당신이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X예요. 우리가 유치권 X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어요? 보건복지부 매신 기억나죠? 이 보증금 유치권 X.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의 힘이 아주 잘 나와요. 안 나갈 수 있죠? 안 나갈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행함면권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이사 나가버리면 대항력 상실해버립니다. 그때 을은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독으로 신청했죠? 그럼 등기가 되면 을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어요? 공시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가분 보증금 반환하고 나중에 을은 이거 말소해야겠죠. 그럼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까? 동시행 아니라 그랬죠.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을이 이걸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이거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어요. 을이 나가면 이 집이 비어있네요. 이 집이 비어있는데 세상에 이걸 보고도 이 주택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우선 변제를 인정해줘요. 이 차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을이 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 방이 4칸이다. 4칸 방이. 그럼 이자들에게 소액 임차인에게 만약에 최우선 변제 해주게 된다고 가정하면 임대인하고 짜고 임대인 친척 4명이 가짜로 소액 보증금 돌아버립니다. 그럼 경매 나오면 그 가짜 임차인 4명이 최우선 다 받아가요. 그러면 을이 돈 못 받을지 몰라요. 이처럼 이 임차인보다 이 을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근데 그냥 우선 면제는 선순위 을을 해야 할 리가 없죠. 을이 먼저 받고 나머지를 그 자들이 받으니까. 그래서 선순위자를 해야 할 우리가 있는 최우선 면제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주택이 경매 나온다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공시가 되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모르죠? 그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임차인이 만약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제3자는 누구나 알잖아요. 공시가 돼 있죠. 그때는 굳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다 배당해 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등기 안 했다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주임법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게 대항력인데, 자,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제3자 신소유자,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우선 면제와 완전히 다르다 했죠. 그러면 대항력 가출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안 봐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그래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고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뭐가 빨랐는가를 비교합니다. 근데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그때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권리. 이때는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더 느리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은 소유권 변동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매매부터 해볼게요. 매매는 저당권 안 봐요.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시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다. 자, 지금 주택을 안 했어요.
갑에게 부동산이 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 몰라요.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해서요. 그리고 우리 임차권을 취득하면 이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이거 채권이죠. 그럼 을은 X를 2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X를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야, 너 그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절반 1년 사용 못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병이 나가라 그래요. 을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막 안이 들려요?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거 채권이죠. 자,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한 적 없죠. 그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계약 당사자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그 효과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계약 맺은 적 없는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어서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3억을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아요. 병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장 못합니다. 이처럼 채권은 원칙 제3자에게 대항력 없습니다. 그럼 대항력 없다는 말은 자, 양수인 병이 양도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다. 다시 을은 대항력 없죠.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게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에 사는 겁니다. 병이 3억 내준 거 아니죠? 갑이 3억 내주거든요. 그래서 병은 5억 주고 사요. 그럼 병이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에게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임차권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답니다. 이렇게 대항력 없는데 이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기고, 둘째, 이제 만약 이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 했죠. 그럼 이거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하면 돼요. 굳이 할 필요 없죠.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으로기 전입신고가 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세 번째, 만약 이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이 상가임대차 했죠. 그러면 상가임대차도 등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신청 빼면 틀립니다. 신청하였다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 임차인 을이 셋 중에 하나를 1번 먼저 갖췄어요. 먼저.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을은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나갈 때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죠. 병에게. 그러니까 을이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고 보증금을 갑에게 받는데 대항력 있잖아요. 그럼 을은 안 쫓겨나고 보증금을 양수인 병에게 받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대항력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양수인 병이 양도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못 쫓아내고 나중에 을 나갈 때 병이 3억을 내줘야 되니까 그때는 5억짜리 2억이 사겠죠. 자, 이처럼 보세요.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그러면 병 등기보다
이게 빨라야 됩니다. 이게 빨라야 병이 2억에 사겠죠. 대양록 없어서 병이 5억에 샀거든요. 5억에 샀는데 그리고 나서 대양록 갖춰가지고 3억 내나 그럼 곤란하겠죠.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 등기보다 더 빨랐어야 병이 그걸 알아서 2억에 사겠죠. 그래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그래서 자, 가백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죠. 근데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그리고 나서 저당권 B가 나오는데 네 번째로 이 부동산이 매매가 돼서 병이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병이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럼 대항력 있으면 안 쫓겨나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럼 얘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매매는 저당권 보지 말라 그랬어요. 매매는 이게 2번이잖아요. 이게 4번이니까 이게 시간이 빨랐죠. 그래서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평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기간 다 채웁니다. 기간 다 채우고 얘는 나중에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나요? 병에게 받습니다. 이게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병이 갑질을 승계한다라고 했죠. 승계한다. 근데 이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이니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얘들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그럼 대항력 있는 거 봐야겠죠. 경매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가 말소기준 권리라 1번이 말소기준 권리 거기부터 이렇게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안 나오면 대항력 있었죠? 근데 경매 나오면 얘들 대항력 다 소멸한다.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이때 얘들은 다 쫓겨난다. 그리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경락대금에서. 이처럼 매매와 경매 판단이 서로 다르고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를 절대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아까 대항력과 이건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전입신고, 다음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죠. 이것도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는 소액 보증금이면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요. 그럼 대항력권 세 군데 다 있네요. 여기 대항력권 있고 대항력권 세 군데 다 있죠.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만 있어요? 우선 면제.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 아니고 최우선 요건 아니에요. 우선 면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우석 외웠죠? 황우석 외워요. 옛날에 서울대 박사 황우석 있었죠? 황우석 외워요.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황우석 외우면 되겠고. 그 다음 아까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에서 보증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우리 임차권에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므로 아직 3억 달러 못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 병이 이 을의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가압류란 일단 잡았다. 그러면 을은 병의 채무자고, 잘 보세요. 이 보증금 채권에 관해서는 갑과 을 중에 갑이 돈 내줘야 할 채무자고 을이 돈 받아야 할 채권자죠. 근데 병이 이걸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에게 돈 내줄 채무자입니다. 다시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에게 3억 돈 내줘야 할 채무자예요.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주택이 청한테 팔려서 등기가 오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라고요?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청이 양도인 갑주의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을 대입해요. 대입. 그러면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비용도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갑주의를 정이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이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면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 대항력권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인데, 자, 이때 공동주택 세 가지 의미입니다. 아파트의 연립 다세대죠. 그럼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공동을 외웠어요. 서울에 연세대 있죠. 그래서 연세대였습니다. 그럼 애들은 주민등록 신고할 때 동호수까지 기재해야만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단독주택은 동호수 적지 않고 집원만 적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집합건물과 단독건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고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차해서 전차인 병이 직접 점유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까? 주택 전대차 보호입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 이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대항력도 임차인에게 생겨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면 동의받았기 때문에 비용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려면 대항력권이 주택인도가 주택을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 즉 전인신고해야 된다. 그럼 자 보세요. 임차인을 지금 주택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임차인을 주택 점유해 안 해요? 하죠. 간접점유. 점유하면 간접점이 무조건 포함된다. 근데 문제는 이 주민등록입니다. 이 주민등록은 지금 실제로 이 집에 누가 살죠? 병이 살고 을은 살지 않죠. 따라서 을명의로 전인신고하면 대항력 안 생깁니다. 을이 살도 않은데 을명의로 전인신고하면 그 위장전입이에요. 따라서 이 전인신고만큼은 실제로 살고 있는 전차인 명의로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다 지읒이에요. 직접점유자 지읒, 전차인 지읒, 전인신고 지읒, 주민등록 지읒. 그래서 쭈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임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상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됩니다. 세트로 꼭 그렇게 오셔야 돼요. 세트로. 자, 그럼 이제 우선 면제는 아까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찍어야 되고, 최우선은 소액 보증금이면서 대항력권 갖춰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자, 그럼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우선 면제나 최우선 면제 이거 다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다 대지 포함합니다. 이거 엄청난 권리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에 갑주택이 있는데 을가 주택 임대차에서 자, 주택이 미등기라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럼 주택이 미등기라서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그러더라도 을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을은 대지 경매 대가에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 대지 포함 써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임대차 성립 당시에 임대인 토지였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한 다음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세 번째로 팔아서 임대인 토지가 아니라 제3자 토지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할 당시에 임대인 토지주택이었죠. 임대차 후에 갑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을의사와 무관하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받을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 차임, 증감 청구했는데 자, 이제 상임법이나 주임법, 증액은 다 5%, 5%입니다. 5%는 20분의 1 또는 100분의 5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감액이 아니에요.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제한이 없는데 증액은 분례해서 5% 제한이 있습니다. 세우세요. 상주를 중화한다. 상가집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상가집 갔더니 먹을 게 없다. 술도 떨어졌다. 그래서 상주를 중화한다. 여기서요. 상주를 중화한다. 증액 5% 똑같습니다. 근데 상주 중화는 이럴 때만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 5%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근데 각종 매스컴이나 잘못된 유튜브에서 등등에서 이 5%를 실생활에 막 적용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5%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임대차를 2년 했는데 임대차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약정했어요. 그럼 주거나 사나 2년간 약속대로 해야겠죠. 근데 임대인이 중간에 보증금 올려달래요. 그럼 임차인이 어떻게 할까요? 너 미쳤니라고 거절하겠죠. 그럼 임대인은 안 미쳤는가?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소송하면 임대인이 집니다. 져요. 근데 만일 하나 임대인이 승소했다. 그럼 임대인이 승소했단 말은 이 청구가 옳았단 말이니까 이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몇 프로밖에 못 올려요? 5%. 그러면 이 5% 얼마예요? 그러면 변호사 소송비하고 5% 뭐가 더 비싸요? 소송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소송하다가 임차인 기간 끝나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적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 5%는 실생활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5%는 이럴 때만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이 5%는 첫째 임대차 존속 중해야 돼요. 그렇죠? 임대차 끝나기 이전 존속 중. 그리고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 혼자만 일방만 청구할 때, 임대인 일방만 청구할 때 이때 한해서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한다. 그때 5% 적용되지 않아요. 재계약하면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계약 존속 중이더라도 일방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했다. 그래도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이때도 5%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때 한해서 5%를 적용합니다. 근데 각종 잘못된 데서 재계약할 때도 5%를 막 적용하거든요. 근데 적용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5%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5%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또 적용할지 모르잖아 또? 원래는 안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5만 나와도 입담으로 해야 됩니다. 입담으로.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상주 중호 그리고 이 판례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제 문제집 399페이지 오세요. 문제집 399페이지. 문제는 미리 꼭 푸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기억 임차주택이 자 미등기 동그라미 무가 동그라미 다 적용됩니다. 니은 임차주택이 자 일시사용 동그라미 이게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니은 X. 디귿 사무실은 상가인데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이 자 주거용 건물 동그라미 주택으로 바뀌었죠. 그럼 적용된다. 리을 동그라미입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 동그라미. 그럼 임대 권한이 있다면 그자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다음 미음 X. 미음 X 보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 보지 마세요. 미음 X. 몰라도 돼요. 비읍은 중소기업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주임법 적용 안 되는데 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적용된다 그랬죠. 그거 찾으면 정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미음 몰라도 답 나오잖아요. 제가 보지 말한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보란 것만 볼 시간도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넘깁니다.
자, 2번 문제. 주임법상 존속기간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다음 2년이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번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양 당사자 틀렸죠. 임차인만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묵시 후 갱신이 된 경우 2년이 된다. 4번 묵시 갱신이 된 경우 양 당사자 틀렸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묵시 갱신이 된 경우 자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 여력은 임대인 통지받고 3개월 동그라미 맞았죠? 5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것이 아주 잘 나옵니다. 밑에 3번 기출문제네요. 3번 항상 갑을병이 나오면 소유자의 동그라미를 잘 치세요. 자 3번 갑이 그 소유의 자 X주택 동그라미 그 위에 써요. 갑이라고 갑이라고 쓰는 시간 아깝나요? 갑이라고 써야 시간이 더 절약됩니다. 체크 안 하면 뭐 동그라미 4번쯤에서 가만히 있어봐 누가 임대인지 그 문제를 다시 읽어요.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 꼭 체크하세요. 다시 3번 갑이 그 소유의 X주택 동그라미 써요.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 동그라미 임대체결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임대인이 갑이라고 체크했죠? 그럼 자동 임차인 을이 되겠죠. 1번 임차인 을은 2년 임대차 존속기간 주장할 수 있고 2번 임차인 을만 1년 존속기간 유효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 약정기간 주장할 수 있다. 3번 을이 자 2기 동그라미 2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월세도 못 내면 묵시적 갱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4번 임대차기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만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죠. 5번 X주택 자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경락대금에서 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죠. 그러니까 경매 나오면 나중에 돈 받을 때 목적물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받기 위해서 그때 집 내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때 보증금 받으려면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 주택 임차인 을이 자 임차인 을 동그라미 보증금 지급하고 자 대항 요건 동그라미 써요. 갖춘 후 임대인 갑 동그라미 갑이 주택 소유권을 다음 병익의 양도 동그라미 병익의 양도 그럼 자 임차인이 대항 요건 동그라미 쳤죠. 근데 병익의 양도 했죠. 여기 보세요. 여기입니다. 자 갑주택에 임차인 을이 있는데 병익의 양도가 매매죠. 양도. 그럼 양도는 대항로 있다 없다? 대항로 있다. 대항로 있어 이거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온다 했어요. 그럼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양도 매매니까. 그럼 이제 틀린 거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면한다. 맞았죠? 병에게 보증금 받는다 했죠? 병에게 보증금 받는다. 병에게. 그래서 갑은 면합니다. 맞았어요.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차 임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병에게 승계되지 않죠. 연체차임은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 병은 제3채무자치를 자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다 맞았죠? 아까 여기서 이게 병이라면 병은 제3채무지 승계한다가 대항력이 있다 했죠? 맞습니다. 다음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을은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야 돼요? 병에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보증금 제하고 갑에게 싸게 샀잖아요. 그럼 병이 줘야 돼요.
그리고 갑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 주의합니다. 자,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 동그라미,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유 혜택을 병에게, 자, 양도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두 개가 담보, 양도. 이게 뭐죠? 좀 이따 할 양도 담보. 이게 뭐다? 좀 이따 할 양도 담보. 그럼 양도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양도 담보는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저당권을 취득했습니까? 저당권. 그럼 여전히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달라요. 다시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유 혜택을 백이 양도한 경우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여전히 소유자 갑이죠. 그래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면한다가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뒤로 쭉 넘기면 10번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풀라는 문제 플러스 몇 개 더 푸는 겁니다. 10번은 체크 안 했지만 더 푸는 거예요. 자, 10번 폈습니까? 404페이지. 10번.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옳은 겁니다. 1번. 임대차 종료 전이 틀렸죠. 종료 후에 하는 거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경운한 임차인은 경매일자에서 배당 요구하여야 틀렸죠. 등기했으니까 권리가 공시가 되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여야 틀렸고 배당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더구나 칩니다. 최우선 변제 동그라미. 그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등기되면 그 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즉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유지된다 그랬죠. 5번.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 씁니다. 선이행이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소요 후이행 두 개는 동시행 아니다 그랬죠. 정답이 5번입니다.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자, 넘기면 자 13번 오세요. 자, 13번. 주택임대차 설명 옳은 겁니까? 자, 1번 대항력 갖춘 보여요? 그럼 제일 끝에 승계한다 보입니까? 해서 맞았어요. 대항력 있다가 뭐다? 승계한다. 그럼 다시 1번.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자 승계 동그라미 승계한다 해서 양수인이 채무자지 승계한다 해서 정확히 맞았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주택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3번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그 다음 다 틀렸죠. 자, 지웁니다.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요. 지우세요. 그걸 그냥 언제든지. 그걸 뭘로 바꿔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에 끝나는 거죠.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그랬죠? 존속한다.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주임법 적용됩니다. A가 주택을 임차한 후 A 공사가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친 경우 법인 A는 주임법상 대항력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토지주택공사 LH,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대항력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아래 14번 주임법 설명 옳은 겁니까? 동그라미 1번 X 1번 보지 마세요. 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에 대해 임차권 특혜가 끝난 후 소유보증금 내고 그 주택 임차한 자는 동그라칩니다. 최우선 변제권 동그라미.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몰라도 답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시험이 1, 2, 3, 4, 5, 5개를 다 알아야 됩니까? 때로는 그 중에 한두 개 몰라도 다 풉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60점 맞는 시험이에요. 우리 커트라인은 90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것만 해도 우리는 할 시간이 없어요. 자, 3번. 임차권보다 동그라미 하겠죠? 선순위 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또 이 그림이죠.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 경매 나오면 대항력 소멸한다. 다시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럼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죠. 대항력 없으니까 매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다음 4번 소유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 다음 틀렸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 받아야 최우선 맞습니까? 황우석 확정일자는 최우선 요건이 아니에요. 최우선은 성이 최씨니까 확정일자는 우선 조건입니다.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조건은 자, 대지 동그라미 대지 환가등에 미친다. 아까 대지 포함 그랬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오세요. 15번. 자, 동그라미겠죠? 항상 소유자의 동그라미 갑소유 X주택 동그라미입니다. 주택을 자 을음보증금 2억원 임차해서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 취득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겠다. 틀린 겁니까? 그럼 자 갑을병 나오고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럼 1, 2, 3, 4, 5를 쭉 훑어보세요. 1, 2, 3, 4, 5를 쭉 훑어오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몇 번이 특이하죠? 5번. 자 보세요. 지금 갑을병 나오고 틀린 거죠? 그러면 자 4번 있고 5번이 어떻게 되죠? 4의 경우 시작되죠. 그럼 이런 게 답입니다. 이게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실력 찍는 것도. 보세요. 4번, 5번 총 4줄이죠. 그럼 자 보세요. 4번, 5번 4줄인데 우리 시험은 지문 하나가 4줄 된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문제집이 4줄이지.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지로 줄이면 이게 6줄이 돼요. 6줄. 그럼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걸 쪼개야 돼요. 그럼 쪼개려면 여기서 점 딱 찍고 5번 시작하고 앞 내용을 연결해야 되니까 4의 경우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체에서 틀린 게 있다면 앞이 틀려요? D가 틀려요? 당연히 D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답이 이런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 이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 문제 남았는데 딱 3초 남았 3초. 그럼 5번에 찍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럼 5번에 찍는 겁니다. 풀 수 있으면 푸세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는 아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다. 이런 말은 저한이 못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은 저한이 못 듣습니다. 객관식은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다시 갑주택을 우리 임차에서 대항력 우선에 취득했습니다. 틀린 거 1번. 자, 1번은 우리 갑소유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돈 주고 샀네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내가 나한테 보증금 내줄 필요 없죠? 소멸한다. 2번 X주택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 경멸처에서 대지만 매수한 자. 주택은 넘겨받지 않았죠. 그럼 이 사람은 주택임차는 아니죠. 그래서 대지만 매수한 자는 임차유택 양수에 나올 수 없습니다. 뭐 2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라고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번 안 중요합니다. 3번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 갑의 X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대항할 수 있죠? 종료하더라도 보증 못 받으면 임대차가 존속하기 때문에 신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의리 임차권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 존속된 것으로 봅니다. 4번 잘 보세요. 의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다시 의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청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럼 이 말이네요. 보세요. 의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의 저당권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 그램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된 경우 경락인이 무래요. 무 경락인이 무다.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니까 대항로 소멸하죠. 소멸한다. 그 다음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대항할 수 없으니까 무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5번 사보는 경우에 병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이게 소멸했대요. 이게 없대요. 그럼 자 보세요. 이게 없다면 이제 이게 말소기준 권리 최선 소유의 저당권이라 대항로 생기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 대항로 빠르잖아요. 그럼 대항이 생긴다. 그 다음 을은 무에게 임차권 요력을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제 대항로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튼 시험에 꼭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넘기면 이제 18번 오세요. 여기서 작년 기출문제네요. 18번 갑은 동그라미 쳐야겠죠. 을소유 X주택 동그라미 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을 3억 원이라는 임대차 동그라미 임대차 소유 갑 임차인 갑 임대차 계열 체결하고 2018년 3월 대항 요건 동그라미 확정을 자동에 갖추었다. 근데 보세요. 자, 이것도 문제 푸는 팁인데 지금 문제가 갑을병 나오고 문제가 너무 길죠. 길잖아요. 그러면 1, 2, 3, 4, 5를 먼저 읽어요. 1, 2, 3, 4, 5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 읽다 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럼 자 먼저 이 문제는 일단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일 끝에 옳은 거 그랬죠? 그럼 1, 2, 3, 4를 먼저 읽어요. 그럼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문제 소유자가 누구죠? 을소유죠. 그럼 1번이 맞았네? 임차인이 갑이니까 갑은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이 그냥 답이잖아요. 1번이. 그러니까 문제도 안 읽고 풀잖아요. 이게. 이처럼 문제가 길면 1, 2, 3, 4를 먼저 읽어요. 그럼 답이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1번 답 나왔잖아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작년 문제.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이래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 기출문제 게 객관식은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풀어볼까? 다시 처음부터. 자, 갑은 을소유 X주택에 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원이라는 임대차 값 썼죠? 계약 체결하고 2018년 3월 대항 요건과 확정자 갖췄다. 자, 여기까지 보면 소유자가 을이죠. 을소유 주택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임차인 갑이 나왔습니다. 대항 역전자 갖췄죠? 그 다음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의 저당권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 병이 나옵니다. 지대가 있고 임차인 갑이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 명령 동그라미. 이제 세 번째로 이 갑이 세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게 딱 사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옳은 겁니까? 그럼 1번이 답이에요. 임차인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바로 1번이 답이 나옵니다. 자,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 잃는다 틀렸죠?
임차권 등기에 있으니까 이 사과도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 3번 의뢰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이행.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 동시행 있다 틀렸죠. 4번 경매가 2020년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은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등기에 있으니까 배당 요구 하지 않더라도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날짜가 빠르니까. 5번 만약 2020년 4월 정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을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금매된 경우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죠? 없다? 병이 더 빠르고 정이 그 아래에요. 병이 먼저 받고 정이 나중에 받는 거죠. 그래서 정답 아무튼 1번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고 이제 10분 휴식하고 나머지 문제 풀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